오늘도 이따가 영상 끌 땐 준이가 좀 해줄래? 자, 수열의 합. 수요일날 했던 거니까 뭐 가볍게 쉬운 건 건너뛸 거고 이제 중요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뭐 앞에 있는 시그마의 뜻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야 할 텐데 먼저 53페이지에 있는 3번 이 부분을 좀 봐주라. 시그마의 재구성이라는 부분. 대단한 건 아니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떠올리지 못하면 힘든 어떤 상식, 아이디어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그마를 대하는 마인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얘들아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에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쭉 늘어나 있는 덧셈이 귀찮으니까 그냥 한 줄로 압축하자라는 뜻밖에 없어. 뭐 마치 미적분이 1 같은 데서 하는 리미트와 같이 뭔가 대단한 새로운 뜻을 갖는 기호가 전혀 아닙니다. 자, 오케이. 그거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봤어. 그치? 시그마 블라블라가 적혀 있어. 근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를 한눈에 파악 못하면 뭐 해보면 돼? 너가 문제 풀지 열심히 잘한 거. 일단 나열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과연 이게 무슨 덧셈이지? 라는 걸 네가 쭉 뭐 머릿속으로든 정 어렵게 했으면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도대체 뭐부터 뭐까지 어떤 규칙인 것들을 더하라는 걸까라는 걸 먼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거랑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예를 들어 봐봐. 시그마 1에서부터 30까지의 A의 N은 당연히 뭘까 하고 머릿속으로 해보면 A1부터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30까지 더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A1과 A2를 팀으로 묶고 A3과 A4를 팀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29와 30으로 묶었다. 이렇게 관찰을 하면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시그마를 다른 말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1부터 30까지 다 더하세요 라는 뜻을 이제는 홀짝 1, 2, 홀짝 3, 4, 홀짝 29, 30 같은 걸 더해주세요 라고 막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지. 즉 이제 이거를 시그마라는 기호를 한번 바꿔서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될지 봅시다. 당연히 앞에 홀수 뒤에 짝수니까 시그마 일단 질러놓고 A에 홀수니까 2n-1이라는 표기가 좋겠지. 짝수니까 A에 2n이라는 표기가 좋을 거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봐.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2 집어넣으면 3, 4야. 쭈나 당연히 뭐를 집어넣어야 29, 30이 되는 거야. 15를 대입하면 되겠다. 뭐 어려운 게 아니지. 30개짜리를 둘둘로 묶으면 15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이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너네가 당연히 느끼겠지만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문제에서 준 일반항 AN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3n-의 2, 3n-의 1, 3n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 즉, 3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1 대입하면 1, 2, 3 그 다음에 4, 5, 6, 7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30개를 3개씩 묶었으니까 몇 개 꾸러미가 나올 거고 10개의 꾸러미가 나올 테니 얘는 n equal 1에서부터 뭐까지 10까지의 저 친구들 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 맞나? 오케이. 들으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A의 홀수항과 짝수항을 다르게 정의했다든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 얼마인 친구들? 3n 빼기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 1인 친구들. 얘는 2, 얘는 3의 배수. 같은 걸 기준으로 수열의 일반항을 정의했다면 이렇게 네가 능동적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런 예시가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4번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중요한 건 5번이니까 4번은 간단하게 봅시다. 당연한 얘기인데 시그마라는 건 덧셈을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있는 1차식은 당연히 이거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뭔가의 거듭 제곱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무슨 수열일 테니까 등비 수열일 테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고 총 몇 개 더라는 거니 정도만 파악해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 때리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시그마와 일반항.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럴까? 테크닉에 절여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 준 이거 완벽하게 들어두세요. 자,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었어. 의 관계. 자, 이게 뭐였냐면 A의 원부터 옴뇸뇸뇸뇸 더해가지고 A의 n까지 된 것을 SN이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건 너무 쉬운 얘기야. A의 원은 뭐랑 같고? S1이랑 같고 그 다음 A의 n은 뭐 빼기 뭐 한 거? SN-SN 빼기란 거. 뭐 조심해야 될 건 단 얘는 n이 뭐 이상? 2 이상.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냐? 맞나? 그러다 보니까 너네 머릿속에 어떤 실수, 어떤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인셉션 될 수 있냐면 일반항이라는 한글을 AN이라는 기호로 머릿속으로 치환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즉 언제나 그냥 일반항은 그냥 입에 붙어버리니까 AN 하고 나와버리기 십상이라고. 근데 내가 굳이 이걸 SN과 AN 사이의 관계라고 하지 않고 귀찮지만 한글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자꾸 말로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반항이 AN이 아닐 때도 당연히 더 많다. 여러분 숙제에 갔으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분의 AK 요것이 예를 들어서 2N제곱 플러스의 4N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우변을 봤을 때 아무튼 뭔가의 합이 뭐가 없는 몇 차식이니까?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의 합이겠구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겠구만. 해가지고 일단 꿀 빨라고 일단 몇 N 질러놓고 4N 질러놓고 그 다음에 첫 항 얼마 맞춰주려고 6 맞춰주려고 뭐 2 지르실 거 아니야. 우변은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좌변이 뭐냐야. 내가 자꾸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AN이 아니지. 여기서 일반항이 뭐야? K라고 해도 안 되겠지. N분의 A의 N일 거 아니야. 맞냐? 자, 요거는 당연히 납득을 하실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시면 내가 이따 쉬는 시간에 밑에 컴포즈 사갖고 너네한테 하나씩 주겠습니다. 자, 질문.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의 AK 이것이 6N제곱 빼기의 8N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당연히 우변은 꿀빨면데 아무튼 뭔가의 합이 이거니까 일반항은 등차 수열일 거야. 오케이? 내가 일부러 한글로 일반항이라고 하고 있다. 자, 아무튼 우변은 꿀빨자. 일단 몇 N 질러놓고 12N-13 우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좌변이 뭐냐야. 한 방에 맞추면 바로 내가 신분사 갔다 올게. 돈 굳었어. 아직 기회 있습니다. 그냥 AN은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 AN은 아니에요. A의 2N A의 2N 까비 땡. 아이씨 맞춰버렸네. 자, 좀 변명 사실게요. 뭐냐면 A의 2N-1 플러스 A의 2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설명해 줄게. 너네가 원리를 모르고 대충 여기에 써있는 거에 N으로 바뀐 버전이 일반항이겠지라고 외우고 있는 걸 저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얘들아 원리로 돌아가 보자. AN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글로 일반항이라고 생각해봐. 일반항은 뭐에서 뭐 뺀 거야? N이었던 합식에서 N 대신에 뭘 대입한? N-1 대입했을 때의 합식을 빼는 거지. 맞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변이야 뭐 그 짓거리 한 거의 결과가 이거고 야멸 아니가 우변은 볼 필요 없고요. 좌변을 보시면 n이었던 식, 즉 말 그대로 1부터 n까지의 요거가 뜻하는 바가 1분의 a의 1부터 해가지고 n분의 an까지 다 더하는 거지. 이게 n일 때의 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원래 n이 있었던 곳을 n-의 1로 바꿔보면 좌변에서 당연히 이게 n 빼기로 바뀔 뿐이야. 그러면 1분의 a1, 2분의 a2, 엄냠냠냠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분의 뭐까지 더하니? n-1분의 무엇? a에 n-1까지만 더하는 거지. 그것들을 빼줄 거니까 당연히 차이가 뭐밖에 없어. 요 끝에 있는 숫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입니다. 라는 것이 원래 원리잖냐. 근데 그걸 너무 익숙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빠르게 아 이거지 뭐 하고 100개 써왔단 말이야. 맞아? 일로 와보자. 원리. 원래 n이 대입된 식은 뭐냐면 1부터 2n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1부터 해가지고 a의 2n까지 더합니다. 자 그런데 n이 있었던 곳을 n-1로 바꿔보면 n만 n 빼기로 바꾸는겨. 그러면 이 괄호 n-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어디까지 더하라는 뜻이니? a의 1부터 말 그대로 a의 2n-2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윗식에서 아래식을 뺐을 때 차이, 그게 얘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하나 앞에 a의 2n-1도 있고 a의 2n도 있겠지. 이게 일반항인 겁니다. 이 시그마식에서요. 됐음? 그러니까 요런 거 보고 신나가지고 야매 현재 좌변이 대충 a의 2n 이렇게만 질러버리시면 반드시 틀리게 되니까 조심을 하자. 그래서 내가 SN과 AN 이렇게 잘 말 안 하고 SN과 SN 정도는 알파벳으로 말해도 무조건 일반항이라고 한글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언제나 일반항이 AN인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그럼 AN이란 뭐냐? N일 때와 N-1 때 식의 그냥 그 미묘한 차이. 그게 일반항인 거다. 됐어요? 자, 실제로 이 표현까지는 충분히 내신 기출 2개 나왔고 조금 오바 떨어볼게. 똑같은 이야기야. 마스터 했는지만 물어보려고. K가 1에서부터 3n까지의 AK. 요게 뭐 우변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냥 하나 예시 아무거나 들게 이렇다고 하자. 그러면 우변이야 당연히 4n 플러스 3이면 될 거야. 7 맞추게끔. 그런데 좌변이 뭐일 거라고? A 3n 빼기 2, 4n 빼기 1 A의 3n 빼기 2, 3n 빼기 1, 마지막에 A의 3n까지일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렇지? n 대신 n-1이었던 식과의 차이는 3n 빼기 3까지만 똑같고 뒤에만 다르니까. 이해돼요? 요 얘기를 모르면 시그마에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됐죠? 요 예시 정도는 하나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54페이지는 좁다 치면 뭐 55페이지 밑에다가 써놓고 화살표를 땡기든 해가지고 요 예시는 하나 정도 갖고 계세요. 친구 만나서 퀴즈 내봐. 아마 5명 중에 3명 이상 틀릴걸? 됐어. 그러면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뭐 단순한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은 뭐 못 외우면 죽으셔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언급을 해둘게. 좀 이따 문제를 볼 때 말씀드릴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그마 K 공식 1부터 n까지 요게 당연히 공식이 2분의 nn 플러스 1이긴 한데 그거를 전개를 해보면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이다. 뭐 당연히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까지만 좀 기억해도 앞 최고차항이 2분의 n제곱이네 정도만 느껴두세요.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당연히 공식 외울 때는 6분의 n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외우면 돼. 근데 그걸 굳이 전개를 해보면 준아 최고 차항이 뭘로 시작해? 3분의 6분의랑 2n 세제곱이 약분되면서 2n 세제곱 3분의 n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지. 물론 뒤에도 정확히 외워야 돼. 물론 전개된 꼴로 외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이래서 느껴도.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이 친구의 완전 제곱이다 보니까 최고 차항만 완전 제곱 해보면 4분의 1에 n의 4제곱 같은 걸로 시작을 하겠지. 물론 전개된 꼴로 외우라고 다시 한번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느껴도 좀 이따가 문제에서 얘를 활용한 좀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뭐 기본 공식 외우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그냥 밑밥을 떡밥을 지금 깔아놓은 것 뿐이야. 곡선. 자,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당연히 얘들아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시작이 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1일 때만 쓸 수가 있겠지. 갑자기 3부터 이러면 이 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 시그마식의 시작이 1이 아닐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정도 정립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자. 시그마 i가 m 플러스 1에서부터 n까지의 a의 i 이런 식으로 시작이 m 플러스 1이야. 그럴 때 s를 생각해보자. m 플러스 1부터 n항이라는 건 그냥 처음부터 n항까지 다 더해버린 다음 뭐까지만 빼면 돼. 그치? 그래야 m 플러스 1부터만 남겠지. 그러니까 m까지를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져? 시작이 1이 됐으니까 각각은 시그마 공식을 정의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바로 시그마의 평행이동입니다.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 1에서 적분 파트를 배우게 되면 미적 1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인테그랄의 평행이동이라는 주제를 배우게 될 수도 있어. 물론 선생님마다 수업하고 말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하는데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똑같아.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야. 예시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 예시를 그냥 하나 정도만 할게요. 자, 시그마 k가 3에서부터 7까지의 k의 제곱.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1에서부터 7까지의 k제곱을 질러버려. 그리고 뭐부터 뭐까지를 제외하면 돼. 1부터 뭐까지? 2까지를 제외하면 되겠다. 맞죠? 입 좀 뻥끗해 이 새끼들아. 죽이지 말고. 자, 이러면 당연히 얘 이제 공식 6분의 7, 8, 15 얘도 6분의 2, 3, 5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평행이동이란 무엇이냐면 자, 우리 고1 때 도형의 평행이동 배웠었어.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1 밀면 식에서는 x 대신에 뭐로 들어가야 되지? x 마이너스 1로 들어갔어야 되지. 그거 반대되는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요. 나 지금 3부터 7까지 더한데 근데 나는 시작이 1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왼쪽으로 얼마 미는 느낌인 거야. 2, 왼쪽으로 2. 즉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딱 땡겨주면 1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니? 윗끝은 당연히 1에서부터 5까지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했으니까 거꾸로 식에서는 x 무슨 2가 들어와야 돼? 플러스 2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자, 평행이동으로 받아들이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얘들아, 시그마라는 기호 맨 처음에 운을 뗄 때 말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덧셈 줄이고 싶을 뿐이야. 얘 뭐의 제곱부터 뭐의 제곱 더해라. 3의 제곱부터 7의 제곱 더해라. 그거를 내가 1부터 5로 썼으면 당연히 1을 대입해도 뭐의 제곱? 3의 제곱이 돼야줘야 되고 5를 대입해도 맨 마지막인 7의 제곱이 되게끔을 생각하면 당연히 플러스 해야 되겠지. 평행이동으로 굳이 막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였나? 이 지랄 안 해도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잖아. 자, 그리고 당연히 얘야 전개해 주시면 1에서부터 5까지의 k의 제곱 플러스 4k의 플러스 4니까
당연히 각각 공식 때릴 수 있을 것이다. 자, 뭐가 더 편한지는 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너의 취향일 수 있으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둡시다.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공식은 무조건 시작이 어딜 때부터만 쓰는 거다. 1일 때부터만 쓰는 거다. 1이 아니면 알아서 잘 고쳐라. 지윤이 괜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너 밥 안 먹었어? 저녁 먹었어? 안 먹었어? 나중에 먹더래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칼로리 보충하게 달다구리 음료수 하나씩 좀 이따가 사줄게요. 먹고 힘냅시다. 점심 먹었냐 그러면? 뭐 먹었어? 집에서 아니면 이 동네에서? 집에서. 아, 집에서 먹고 나왔어. 그럼 오늘은 집 가서 밤에 먹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이야기.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 즉 다른 말로 S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렇게 적어놨고 내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지. 얘들아, 수, 열은 함수입니까? 네, 라고 했었고 어떤 함수야? 조용히 자연. 그렇지.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인 함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됐음. 아무튼 결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f의 x라는 것을 2x 라고 했을 때 f의 2x는 4x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치? 처럼 만약에 s의 n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2n제곱 플러스 4n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s의 n 플러스의 1, s의 2n 등등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 2 괄호 n 플러스의 1의 제곱 플러스 4 괄호 n 플러스의 1 뭐 이러면 되는 걸 거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의 제곱 유치해서 안 쓸래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시그마 공식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라는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별까지의 K면 2분의 별별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치? 분명 이런 내용 수요일 날 했을 거야.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 자, 만약에 뭐 별까지 K의 제곱이면 6분의 쓸까 말까 고민이다. 별별 플러스 1 플러스 2별 플러스의 1이다. 뭐 이렇게 되면 되고 세제곱을 안 쓸래. 이러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렇게 자유롭게 공식을 변형해가면서 사용하세요. 라는 이야기. 당연한 얘기였고 넘어갑시다. 수요일날에 당연히 이런 소고형 시그마 다 했지? 영훈쌤이랑. 자, 그럼 말로만 정리해볼까? 1번 기본적인 소고형 해놓고 굵게 되어 있는 부분만 눈으로 읽어보자. 납득이 되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소고형 시그마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하지. 앞쪽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는 항의 개수와 뒤쪽에서 살아남는 항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리고 제일 작은 것들이 살아남으면 반대쪽에선 제일 큰 게 살아납니다. 애매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지. 맞냐? 자, 그래서 그럼 하나만 차원해보자. 그럼 얘들아 소거형 시그마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앞쪽에서 또는 뒤쪽에서 몇 개씩 살아남니 만 찾으면 되지. 뭐 굳이 앞뒤 둘 다 찾을 필요도 없어. 앞에서 한 개 살면 뒤도 어련히 한 개 살 거고 앞이 두 개 살면 뒤도 어련히 두 개 살 거고 앞쪽에 그냥 1 살면 뒤쪽엔 100 제일 큰 게 살 거고 만약에 앞쪽에 100이 살면 뒤에 1이 살겠지. 몇 개가 사는지 초반만 잘 찾으면 되잖아. 요게 바로 뭐다일 거냐면 칸수 차이겠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제일 간단한 거 건너뛰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 앞뒤로 몇 개 사니? 앞뒤로 2개 살지. 왜냐면 직접 넣어봐도 알겠지만 3, 1, 4, 2 1과 2를 죽일 친구가 없더라. 뭐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만 좀 빨리 써볼게.
1 대입했을 때 3, 1, 3, 1 제일 작은 새끼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까지. 그러면 반대쪽에선 n을 대입했을 때 제일 큰 친구인 a의 n 플러스 2랑 2등짜리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다. 맞나? 자 그러면 얘는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 꼴. 일단 봐봐. 여기 k랑 k 플러스 2 숫자 차이가 얼마야? 2. 숫자 차이가 2. 그럴 때 두 개 살아남았네. 그러면 질문. 여기도 숫자의 차이는 2야. 자 이거 몇 개 살아남니 소정아? 몇 개 살아남을까? 물어볼게. 앞뒤로 몇 개? 앞에 몇 개? 앞에 한 개만 살아남을 거야. 그치? 왜냐면 직접 대입하고 확인할 수 있어. 처음에 A3-A의 1, 그 다음은 A5-A의 3. 여기만 써도 알아. 죽었네. 너만 살았네.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 살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결국 제일 큰 A에 2n 플러스 1. 그치? n 대입했을 때 더 큰 거 하나 살고 1 대입했을 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1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인덱스가 2 차이 난다로 몇 개 산다를 판단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뜻이네. 어쩔 때는 차이가 2여서 2개 살고 어쩔 땐 차이가 2인데 1개 살아. 맞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되냐면 칸수 차이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니? 얘는 k 앞에 있는 개수가 당연히 1이야. 그 말은 k가 1씩 커질 때 얘네들의 값도 얼마 커져? 1씩 커져. 맞잖아. 3, 4, 5, 6, 7 이렇게 돼가잖아.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2예요. 즉 2라는 차이를 1cm씩 메꾸려면 당연히 몇 번 필요한 거야? 2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2개가 살고. 얘는 차이가 2cm는 맞아. 근데 k 앞에 2가 써 있으니까 얘는 k가 1씩 커질 때마다 2k 플러스는 얼마씩 커지는 친구라? 2씩 커지는 친구니까 요 2cm를 그냥 한 발자국이 건너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칸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다. 그치? 자, 그래서 절대로 밑에 있는 인덱스만 보고 3 차이 나니까 3개네 4 차이 나니까 4개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 커질 때마다 얼마 커지는지까지 보고 총 몇 칸 차이가 나는지까지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거다. 오케이? 이것만 인지해두면 앞에 한 개 사네? 그걸 파악하는 순간 소고형 끝났어. 앞에 대입하고 뒤에 대입하고 대충 하면 끝나는 되게 쉬운 유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수형의 소곱골 부분 분수 변형이지. 크게 말하면 자, 요것도 대단한 건 아니니까 부분 분수 분해하면 되는데 하나만 좀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 쭈나 AB분의 1을 부분 분수 변형으로 찢어주세요. 빗배기 A분의 오케이, 방금 제가 기억을 더듬으려고 눈을 오른쪽 위로 치켜 올린 다음에 B 빼기 그걸 말하는 걸 아주 잘 해줬어요. 자, 대부분 이걸 언제 처음 배우냐면 공수 2 함수에서 유리함수 배울 때 처음 배우는 유리식에서 그때 부분분수식 부분분수 변형이랍시고 교과서에 얘는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라고 마치 공식인 것처럼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 분명 아마 고1 때 외워! 하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강조할게 수학을 잘 해주고 싶으시면요 부분분수 변형 따위를 공식이라고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공식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양변의 등식을 성립시키고 싶어요 라는 항등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뭔 말이냐면 일단 내가 이걸 찍고 싶어. 그래 일단 질러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질러보세요. 근데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될 거니까 얘를 거꾸로 통분해보면 분모는 ab가 될 텐데 분자가 뭐 빼기 뭐가 생겨버려. b 빼기 a가 생겨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b 빼기 a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지. b-a분의 1 괄호 이렇게 얘가 꼭 앞에 나와야 되는 공식처럼 생각하면 괜히 그때부터 암기가 된다고. 절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질러놓고 수습하면 돼. 즉 만약에 내가 공식을 안 외워서 오늘은 갑자기 b분의 1 빼기 a분의 1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준아 뭐라고 보정하면 되는 거고 A 빼기 a 빼기 b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찍고 싶으면 뭐라고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에서 a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분의 1 빼기 갑자기 ab분의 1 같은 걸 찍고 싶은 날이 있나 봐. 그럼 뭘로 막으면 그만이라고. B 빼기 1. 그치, 이거 통분하면 얘가 b 생기고 얘는 여전히 1이니까 b 빼기 1분의 1로 하면 그만이라고. 요 네 가지 물론 얼마든지 더 많이 있겠지. 이게 다 올바른 부분분수 변형식입니다. 틀린 건 하나도 없음. 그런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왜 공식인 것처럼 알려주냐면 아무래도 소거형 슉슉샥샥 하려면 가운데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보다 뭐인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인 게 좋으니까 마치 공식인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소개할 뿐 이것들도 틀린 건 아니라고. 문제풀이에 적합하지 않을 뿐. 됐음?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부분분수 공식 찢어봐 했을 때 몇 분의 1이지? a 빼기 b인가? b 빼기 a인가? a 빼기 b면 뒤에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가? 그렇게 암기하지 말라고.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실제로 너네가 미적분 2를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부분분수를요 요렇게 찢어야만 더 편해지는 적분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사인 코사인 적분할 때요 요렇게 찢어야 편한 경우가 분명 있거든. 물론 너무 먼 미래, 너네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진 않다. 문과네. 딴소리를 했군요. 이과네. 맞지? 2학기 때 미투 하겠네. 아무튼 미적분 하게 되시면 이게 반드시 필요해져.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세요.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적당히 잘 찢어보시면 된다. 여러 가지 예시를 적어놨으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보면 눈팅으로 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소거형 중에 좀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갖고 있으면 좋은 테크닉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억지 소거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봐봐. a의 n과 a의 n 플러스의 1의 합이 n의 제곱이다. 뭐 a1은 1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의 10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그냥 쭉 더하면 바로 소거형이야. 근데 얘는 1, 2 더하기 2 더하기 3, 3, 4, 5, 6이다 보니까 쭉 더해도 지워지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억지로 소거를 해볼 거야. 해볼게. 일단 써봅니다. a1 플러스 a2는 1의 제곱, a2 플러스 a3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는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10이 궁금하니까 9, 10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그럼 이건 9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대로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교대로 취한다. 이런 테크닉을 한번 써볼게. 뭔 말이냐? 첫 번째 줄에는 플러스를 매겨요. 두 번째 줄에는 마이너스를 매겨. 세 번째 줄에도 플러스를 매겨. 뿔만뿔만을 교대로 걸어요. 그럼 일단 9 앞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나름의 규칙을 네가 찾았으면 돼. 1 앞에 플러스, 3 앞에 플러스, 홀수 앞에 플러스. 자, 이러고 더해보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오케이. 내가 억지로 지운 거.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억지로 지운.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죽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남을 거냐면 A1 플러스 A의 10이 남을 거고. 우변도 보자잉.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옴뇸뇸뇸 해가지고 마지막에 9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9의 제곱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A1 나왔으니까 우변만 계산하면 되면 A10 나와. 자, 여기서 또 하나 시그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얘를 뭐 일일이 1 빼기 4 더하기 9 빼기 16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좀 똑똑하게 풀어볼 텐데. 대충 보니까 이것 빼기 이거 바로 뭐 빼기 뭐 꼴이야. 제곱 빼기 제곱 꼴이니까 뭘 쓸 수 있겠네? 합차를 쓸 수 있겠네. 근데 생각해보시오. 지금 나 총 몇 개의 항을 더할 거야? 9개의 항을 더할 건데 지금 둘둘씩 묶기로 했지. 그럼 어떤 불상사가 생겨요? 짝짓지 못하는 한 명이 반드시 생기겠지.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2개씩 묶을 건데 홀수기에 있어서 한 명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 어쩌면 3의 배수로 묶을 건데 딱 3의 배수 플러스 1이 있어가지고 또 앞뒤로 한 놈이 남는 경우. 그때 추천이야, 추천. 외톨이를 맨 앞이나 맨 뒤 중에 한 명 만들어야 될 거면 숫자가 작은 애를 외톨이 만드는 게 좋겠냐, 큰 애를 외톨이 만드는 게 좋겠냐, 얘를 외톨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1, 뭐 쉽잖아, 다루기가. 즉 신나가지고 합참해하고 앞에서부터 묶어가지고 아이 80일이나 나중에 더 해야 돼 보다 요래 묶고 요래 묶고 이래 묶고 니 혼자는 1이네 좀 봐줘 라고 하는 게 대처하기 편하지 않겠냐라는 추천이야. 너네가 덧셈 뺄셈에 자신이 엄청 있어. 난 절대 실수 안 해. 그래 그냥 앞에부터 할 거야. 안 말려요. 실수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봐라 라는 거. 자, 그러고 봤더니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야. 합차 공식하면 뭐야? 빼면 얼마? 1 더하면 얼마? 5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 지금은 2 더하기 3이라고 씁시다. 5제곱 빼기 4제곱은 빼면 1 더하면 얼마? 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관찰하여 8 더하기 9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얼마다? 얘부터 9까지 얼마인데? 45일 거 아니냐? 맞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자, 굵직한 것들만 쭉쭉쭉 소개를 했거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사실을 한번 사용할게. 야,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1번 그냥 풀어라. 설명도 안 할 거야, 1번. 답이 나오면 소정이가 얼마인지만 말해주면 돼요. 지훈아 얼만데? 221. 221. 준아 맞아. 너도 나와서 똑같지? 네.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머리를 안 중. 네. 오케이, 뭐 답은 221. 그냥 다 덧셈 뺄셈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의 2k-1 플러스 a의 2k가 n의 제곱이다. 그랬을 때 시그마 S11로 쓸게요. 자, 얘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봐봐. 너네가 빠져들기 쉬운 이상한 풀이도 보여줄게요. 이상하진 않은데 비효율적인 풀이. 자, 나도 학생 때 이렇게 푼 적이 있어. 뭐냐면 뭔가의 합이 이거다 보고 엄청 신나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나 이거 테크닉도 배웠거든. 일반항이 뭐겠네? 등차 수열이겠네. 그리고 일반항은 뭐겠냐? 했을 때 당연히 a의 2n-1 플러스 a의 2n일 거예요. 맞냐? 그게 뭐겠어? 우변. 나 나 이제 이 테크닉 마스터했지롱 해가지고 고3이었던 내가 뭐 이렇게 썼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요게 S10인데 홀짝으로 나뉘어있네. 아까 내가 수업했던 시그마의 재구성 생각하자. S의 10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 1에서부터 뭐까진 잠깐 멈춰놓을게요. A의 2n-1 플러스 A의 2n이라고 써도 괜찮겠다. 홀짝이니까 5번 하면 되겠네. 그럼 9, 10 맞지?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의 2n-1을 하라는 뜻이네. 이거는 당연히 필기해도 되는겨. 문제풀이 필기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얼마일 거냐 하면 공식 쓰기엔 너무 적으니까 13579였네. 그러니까 25네. 자, 당연히 틀린 부분은 전혀 없는 올바른 풀이긴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한 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준아, 왜 어떻게 풀면 더 스마트합니까? 그냥 N제곱에 5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즉 내가 이 문제를 통해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뭔가 n제곱 같은 거 나왔어 와 하고 신나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테크닉 이지를 하기 전에 무조건 시그마를 대처할 때는 뭐부터 좀 해달라? 과연 이게 뭐부터 뭐까지를 더하란 건지 슬쩍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좀 해달라요. 요 시그마를 곱씹어보니까 당연히 이거 1, 2 더하기 3, 4 더하기 어이 하니까 결국 왼쪽은 그냥 S의 얼마란 뜻이야? 2m이란 뜻이거든. 그치? 그게 n제곱이래. 아이 그러면 당연히 n에다가 5만 대입하면 25가 나오는 거지 라고 개꿀 빨아야 되는 문제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가 대처법. 일단 시그마 보면 과연 뭐에서 뭐까지 더하는 건지를 꼭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를 3번에서도 또 할 겁니다. 일단 문제 써둘게요.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주시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고 답도 너네 충분히 시간 주면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같은 걸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런 풀이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 S0라고 할게. 시그마 1에서부터 6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나 알아.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의 1. 뒤에 나 1부터 5까지 이것도 전개할 줄 알아. K제곱 빼기 2K 플러스의 1. 이쪽은 공식 여러 번, 3번 쓰면 되겠네. 오른쪽도 공식 3번 쓰면 되겠네. 뭐 이딴 새끼는 뭐 등급 못 받겠지 뭐 그죠? 너무 정직하게 계산만 했어. 당연히 저런 식으로 출제한 의도가 있을 거고 좀 더 스마트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거야. 그거를 한번 간파하러 가봅시다. 자, 이제 S0는 당연히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풀이야. 솔루션 1 한번 볼까요? 얘들아, 당연한 사실 하나만 써줄게. 이거는 앞쪽에도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얘를 시그마 1에서 이걸 안 써도 돼. 그냥 기본이야. 너무 눈으로만 봐봐. 이 노란색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당연하지. 그럼 반대로 너네가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뭉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그럴 때 안 그러겠지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건 야, 쪼갤 때는 아무도 그런 실수를 안 해. 근데 붙일 때, 묶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게 똑같이 n까지 더해야 당연히 묶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저기는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걸 좀 맞춘 다음에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얘를 6까지 맞추거나 얘를 5로 바꿔주거나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얘를 5로 맞춘다는 얘기는 6일 땐 내가 따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빼놓고 보겠다. 근데 얘를 6으로 만들겠다는 건 6일 때인 상황을 내가 넣어줄 거야. 근데 넣어준 만큼 밖에서 빼야 돼. 좀 힘들어요. 그냥 남는 거 하나 떼서 봅시다. 그러면 6일 때는 뭐의 제곱이 삐져나오면 되고 7의 제곱 일단 밖으로 빼고 49 정도 머리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1부터 뭐까지로 맞췄으니 5까지로 맞췄으니 안에 있는 식을 뺄 수 있지 않겠냐.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49는 일단 써두고 플러스 1에서부터 5까지. 이거 빼면 깔끔하게 남겠네. 얼마가 남는겨? 몇 K? 4K. 4K가 깔끔하게 남겠네. 그러면 49 더하기 이것 정도의 공식을 쓰지 뭐. 쓸 필요도 없다. 1부터 5까지 하면 15거든.
맞나? 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풀이도 굉장히 훌륭한 풀입니다. 물론 예제 자체가 너무 쉬워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느낄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태도를 지금 정립해주는 중입니다. 아니면 이런 풀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방금 2번 얘기하면서 꼭 시그마 만나면 뭐 해달라 그랬니? 관찰해달라 그랬어요. 과연 뭐부터 뭐까지인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과연 뭐의 제곱부터 뭐의 제곱까지인지 관찰해보면 당연히 뭐의 제곱부터 2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부터 냐 뭐 0의 제곱 무시할까? 뭐부터? 1의 제곱부터 뭐까지요? 4의 제곱이다 라는 뜻일 거 아니냐? 그럼 결국 2, 3, 4, 5, 6, 7 중에 2, 3, 4는 지워질 테니까 5, 6, 7만 남겠네. 그리고 앞에 1의 제곱 여기는 없고 얘만 있으니까 여기 1의 제곱이지 뭐. 하면 뭐 3개 덧셈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자, 그러니 요거 하나 기억해 주는 거랑 시그마는 제발 좀 관찰을 해라. 바보처럼 공식 써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됐죠? 그런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44번은 단순 연습이거든. 그냥 빠르게 해결해 버릴게. 필기 좀 하세요. 10초만. 믿으신 분. 자, 됐으면 4번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줬어. 근데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의 AK를 줬어. 일주일 만에 보니까 우리 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얘들아 한글로 뭐 곱하기 뭐다? 평균 곱하기 항수다. 그러면 평균이 A에 얼만겨? A3이 몇 개 있다? 5개 있다는 뜻이겠네. 내가 55. 그러면 문제에서 A의 1은 3이라고 줬고 방금 A의 3은 11라고 구했습니다. 단순 공식을 빨리 할게. 따라서 공차가 얼마야? 4. 그죠? 2칸 갔더니 8 커졌어. 공차는 4. 그래서 일단 AN을 몇 엔 찔러놓고 4엔 찔러놓고 1,3 지나게끔 조정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 이제 구하라는 거 할게. K 괄호 AK 빼기 3이니까 4K 빼기 4. 되겠지? 그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마저 다 구해놓으세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5번을 얘기할 건데요. 5번은 그냥 등차 수열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미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걸 SN으로 많이 표기해왔어. 근데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로 배웠으니 당연히 시그마로도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을 언급하겠지. 사실 너네 이미 기출 MSG에서는 1단원부터 시그마 잔뜩 내가 갖다 놨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덧셈식이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등차 등비 문제를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자, 5번 봅시다. 등차에 대한 이야기. 그냥 지난주 복습이라 생각하면 되고 H를 37이요. 일단 써놓고 나조건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S에 얼마가 제일 뭐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S의 13이 최뭐다? 최대다 였겠지. 맞나? 그러면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 식으로 바라볼 거면 뭐가 없는 2차식, 상수함 없는 2차식. 그래프로 본다면 2차 함수.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말해도 괜찮니? 야, 최대래. 그럼 이 새끼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13인 거네? 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네. 아니요. 아니죠. 이건 아니지. 왜? 어떨 수도 있었냐면
12.7이야.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13인데 12.7이라는 건 실제 수열에서는 없으니까 13이 최대야. 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S13이 최대라고 해서 절대로 대칭축이 13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2차 함수에 대한 정보는 없네. 그러면 일반항에 대한 얘기로 가야지. 제일 커지려면 당연히 얘들아 무슨 수인 애들만 더하는 게 제일 커요. 양수만 더하는 게 제일 커요. 근데 13번째까지는 그게 좋대. 그 말은 13항까지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근데 14번째 항은 확실히 무슨 수라서? 음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물론 A의 13에는 등호가 붙어도 좋겠죠. 물론 A의 14에 등호가 붙어도 뭐 큰 상은 없을 건데 큰 상은 없겠지. 이렇게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구하러 가자. A의 13은 A7이라는 항을 이용하자. 첫 항 고집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37 플러스 무슨 D? 6D. 그게 0 이상. A의 14라는 건 37 플러스의 7D. 이게 음수. 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찍으면 돼요. 지훈아, D가 얼마면 저거 만족함?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의 6이면 되겠죠. 자, 그래놓고 구하러 가는 거. 자, 여기까지도 당연히 할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부터도 마지막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줘야 돼. 주제가 다른 얘기로 너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21까지의 절대값의 AK를 하고 싶어. 당연히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까지가 음수인지를 봐야 돼. 그건 방금 봤어요. 몇 번째 항까지 양수였니? 13번째. 물론 당연히 뭐 덧셈 해야 되니까 일반항 여기다가 미리 좀 써둘까? A에는 일단 무슨 n 질러놓고 마이너스 6n 질러놓고 그죠? 7,37 지나야 되거든. A7이 37이다. 7,37 지나려면 얼마 해야 되냐? 76에 42 79면 되겠다. 일단 요 정도 써놓고 이제 얘를 파헤쳐 봅시다. 언제까지 양수였다고? 13까지 양수였다고? 오케이. 그럼 일단 A의 1부터 음료는 하고 13항까지는 플러스고 14항부터는 마이너스니까 밖으로 빼버리고 14, 15, 16, 17, 점점점점 2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나만 해도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 틀린 건 없어. 준아, 너라면 저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냥 잘라서 잘라서 못 말려. 이거 13까지 그냥 하고. 오케이,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네. 오케이, 그러면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풀입니다. A의 1부터 A의 13 먼저 따로 하겠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건데 넌? A7 하기 13. H1? A7. 그치? A7하고 잘못 들었어. 1이랑 13의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7. 7항이 있으니까. 평균 A의 7이 몇 개 있다? 13개 있다. A7은 문제에서 37이라고 줘놨으니까 37 곱하기 13. 계산 좀 이따가 하자잉. 자, 그러면 준 A의 14부터 A의 21을 따로 하기로 한 거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그냥 A14 구하고 A21 구해가지고. 아무래도 14랑 21의 가운데가 0.5다 보니까 등차에서 점으로 써도 괜찮다고 했지만 나도 그렇게까지 선호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A14랑 A의 21 구하고 반띵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막 0.5까지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곱하기 몇 개니? 8개. 자, 그러면 찌윤이가 계산해줘야겠다. A14가 얼만데? 마이너스 5. 그렇지. A14가 84로 해결해줘야 돼. 이거 마이너스 5. 21. 마이너스 37. 어우, 뭐 이렇게 암산 잘해.
믿는다잉. 자, 그것이 8개랍니다. 그 말은 결국은 마이너스 엄마야 얼마인데 42 곱하기 4예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답 구해놓자. 그리고 그들을 빼야 되니까 덧셈이네. 그러면 37 곱하기 13 플러스 42 곱하기 4인가 봐. 37 곱하기 13 얼마냐? 세로 셈 좀 해줘. 마이너스 47인가? 47이야. 어디가? 아, 얘? 또 믿는다잉? 마이너스 52 곱하기 4래. 그러면 여기 플러스 52 곱하기 4가 된대. 이러면 좀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을지도. 일단 13으로 묶어보면 37 더하기, 야, 52가 13 곱하기 얼마라? 4라서 4, 4, 16 이렇게 바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3 곱하기에 53이거든. 그럼 이거 암산 가능하다, 그지? 얼마? 689. 그치. 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두 자릿수의 곱셈할 때 좀 숫자들 쪼개서 인수분해 느낌으로 50이랑 3으로 보면 50이랑 13의 곱은 650, 19. 걷다가 39 더하면 되지 않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암산을 해나가시는 게 좀 멋쟁이 같지 않니?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당연히 좋은 풀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혹시 이렇게 말고 나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내가 너네한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답을 띡 구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여러 폭넓은 사고를 한번 던져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야. 나랑은 다르게 해볼 텐데 아이디어 있나? A1에서 A8까지한테 좀 마이너스 한 개씩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13개 아, 그것도 좋은 풀이다. 그래, 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네. 나도 감동, 똑같은 소리로 감동을 살 때도 어떤 애가 이걸 떠올리고 와, 너 똑똑하다 했는데 여기서도 그 풀이가 나오네. 자, 얘들아, 이거 몇 개니? 13개고 여기는 당연히 몇 개였어? 8개였거든. 근데 A의 1, 해서 일단 여기서 볼게요. A의 13. 여기서 뒤쪽에서 8개만 따로 뗄 거야. 즉 5개와 8개로 쪼개서 A의 5까지가 당연히 5개겠죠. 그 다음에 A의 6부터 13까지가 8개겠죠. 잠깐 이거 구분을 지어봐. 그 다음에 거기 빼기 A의 14부터 A의 21 로 보고 요 8개랑 뒤에 있는 8개가 뺄셈이잖아. 하나씩 짝을 지어볼게. A6 빼기 A14란 바로 무슨 기란 뜻이야? 마이너스 8기. 그냥 인덱스 빼면 된다고. 8기. 당연히 그 다음과 다음과 마지막으로 13과 21도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무슨 D라고? 8D. 마이너스 8D가 총 몇 개 있네? 8개. 8개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8D가 8개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64D겠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따로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꽤 꿀빨 수 있을 듯. A1부터 A5래. 뭐에 몇 배로 할까? 5배 A3 정도로 퉁쳐버리지 뭐. 그래서 초록 따로 A3이 얼만데는 암산해야 되겠다. A3 들어가면 마이너스 18 해야 되니까 61. 5 곱하기 61. 305. 그 다음 핑크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해. 플러스 384. 더하면 689. 이런 것도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솔루션 1보다 확실히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풀어보겠다. 사고 확장이야. 틀린 건 없어. 나라면 다르게 풀래가 또 떠오르는 사람 없을까? 아이디어 고갈?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부터 말했죠. 솔루션 1도 좋은 풀이고 얘도 좋은 풀이고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자. 네가 다른 문제를 풀 때 1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하게 될지 모른다고 알아야 쓸 거 아니야. 근데 무기를 많이 갖춰두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동작으로 느껴지면 수학을 잘해줄 수가 없어. Any ideas? 자, 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만약에라는 생각. 봐봐. 만약에 이것들이 다 플러스였으면 어때? 개꿀이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자, 원래 마이너스 1인 걸 만약에 플러스 1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 더 크게 내가 착각했다는 뜻? 이 차이 나게 착각했다는 뜻. 즉, 내가 이걸 미친 척하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원래 마이너스였던 걸 플러스를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얘를 몇 번 빼줘야 똑같아져요? 2번 빼야 똑같아지겠지. 일단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로 봐. 그럼 1부터 21까지의 합은 꿀 빨 수 있나? 뭐에 몇 배? A25. A 11에 21배. 그리고 얘를 몇 번 더하기로 했지? 2번 더하기로 했지. 왜냐면 마이너스였던 걸 플러스로 생각해버렸으니까. 그럼 얘 꿀 빨 수 있나? A 얼마가 몇 개? 아, 좀 지랄 맞네. 더럽다. 14랑 21 가운데가 없음. 그러면 혹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 가 내가 주장하는 세 번째 풀입니다. 뭐냐면 싹 다 마이너스였다면 이라고 생각해놓고 앞에 있는 친구는 원래 플러스야. 근데 마이너스를 쳐버렸으니까 몇 배로 보상해줘야 맞아? 2배로 보상해줘야 맞아. 근데 이렇게 앞에 거를 해주면 얘도 꿀 빨 수 있고 얘도 꿀 빨 수 있겠지. 오케이, 요거 나중에 너네가 수능 보게 될 확률과 통계 같은 곳에서 또는 수2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아이디어야.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알아둘 수 있으면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이라기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이가 계산해봐. 마이너스 뭐가 몇 개? 12. A 11이 몇 개? 21개. 21개. 플러스 일단 2 곱하기 질러놓고 소정아 뒤에 A1부터 A13이래. 뭐가 몇 개? A7이 13개. 자, 그래서 야, 계산은 안 할게. 하면 되지 뭐. 똑같이 나오겠지 뭐. 6, 8, 9 같은 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굳이 하나 정도만 풀을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솔루션 4 정도 볼까? 약간 세 번째 요 아이디어를 조금은 활용을 할 건데 봐봐. 21개야. 딱 7로 나눠지는 친구긴 해. 7개, 7개, 7개로. 근데 아쉽게도 만약에 여기가 14개고 여기가 7개면 참 이쁘긴 해. 근데 조금 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A의 1부터 A의 7, A의 8부터 A의 14, 그 다음에 A의 15부터 A의 21. 자, 이런 식으로 7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해볼게. 블록합 개념을 좀 사용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사실은 당연히 이 15부터는 부호가 뭐야, 여기? 마이너스. 실제로 마이너스야. 게다가 원래 누구도 마이너스인데 14도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로 해버렸거든. 그럼 뒤에
몇 개 빼는 걸로 보상할 수 있지? 2개 빼는 걸로 보상할 수 있지. 맞죠? 그 다음 여기서 흐름만 말할게. 당연히 이 풀이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고. 복습 삼아. 이렇게 7개, 이렇게 7개, 이렇게 7개가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다. 게다가 이것도 7개니까 뭐의 7배? A4의 7배. 얘는 A의 12의 7배라고 봐도 괜찮고 7D, 7D, 7D씩 7마리 됐으니까 49D만큼 더 갔네 뭐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뭐 얘 정도도 대입을 통해 구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야. 당연히 이 4가지 중에 제일 베스트는 그냥 1번처럼 하거나 2번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나 정도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 4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여주는 거고 납득은 되지. 복습하면서 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 이 4번째 풀이 블록합이라는 걸 살짝 내가 언급을 했지. 리마인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6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6번이 뭐냐면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20까지의 AK 플러스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A의 2K가 있는데 그것이 제로입니다. 그랬을 때 A3 더하기 A4가 4예요. 3이래요.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자, 얘도 당연히 2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단순한 친구들. 얘는 A 1, 2, 3, 4, 5, 6, 7하고 다 더하는 거래. 20까지. 그건 등비수열의 합공비수지 뭐. R-1분의 첫 항 A라고 하자. 공비 R이잖아. 20개 있잖아. 마이너스 1이지 뭐. 플러스. 뒤에 거 머릿속으로 몇 개만 내려보자. A, 2, 4, 6야. 첫 항이 누구고? A2. 공비도 한 칸이 아니라 2, 4, 6로 가니까 아래. 제곱. 항은 몇 개? 10개. 그래서 공비 R제곱 마이너스 1 그거 분해. 첫 항 자체가 AR. 그리고 공비가 R의 제곱. 그리고 10개 마이너스 1. 그러면 양면은 좀 지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A가 지워지고 약분한다는 느낌이요. R의 20승 마이너스 1도 지워집니다. 똑같아요. R-1도 약분을 해보면 여기가 R 플러스 1 되겠네. 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보니 여기는 1 더하기 우변 R 플러스 1분의 R만 남았습니다. 통분을 통해 관찰해보면 R 플러스 1분의 2R 플러스 1이 여기다. 즉 공비가 얼마였음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좀 속상한 풀이에요. 자, 첫 번째 있는 식이 1부터 20까지 다 합이고 두 번째 있는 식이 바로 뭐였냐면 A의 2, 4, 6, 8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봐볼게. 위에 있는 게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들에다가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새끼들 한 번 더 더했대요가 0이다. 이렇게 10개, 10개, 10개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요 친구들 1, 3, 5, 7, 9가 다 2, 4, 6, 8, 10으로 바뀌고 싶으면 얼마를 곱해주면 돼? R 하나 곱해주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지. 즉 주어진 식을 얘로 약분한다고 치면 1 더하기 2R로 바로 떨어지지. 블록합의 개념을 이용하면 R을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레슨 여기까지 구하면 첫 항은 알아서 구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쉬는 시간 있다 해보시고 뭐 어차피 답이야 맨 뒤 바닥에 있으니까 다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8번까지만 하고 한번 쉴 거니까 7, 8번 후딱 해보자.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그마와 일반항 얘기하면서 했었던 이야기야. 아, 뭔가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네 하는 순간 누가 등차 수열? 이때 AN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한글로 누가 등차 수열인 거야?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꿀 빨면 돼. 6n 플러스 2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러고 이제 좌변이 당연히 여기선 NaN-의 6n제곱 플러스 2겠지. 그러면 하고 뭐 NaN은 하고 정리해보자고. 투는 똑같으니까 지우고 6n제곱 플러스의 6n 충분히 약분이 가능한 친구였습니다. AN은 6n 플러스의 6입니다. 얘를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달래. 마무리만 금방 하자. 암산으로 되는 친구네. 자, 6n이니까 6 곱하기 하고 빼면 1부터 10까지 합이야. 얼마고? 55 플러스 뒤에 6은 그냥 혼자 총 몇 번 나오면 되니까 10번 나오면 되니까 얼마다? 60이다. 330 더하기 60을 계산해 주시면 390 이래 나올 거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8번까지 하고 쉴 거니까 다 집중.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ak 는는는는 n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래요. 자, 7번과 8번 비슷한 말 일로 갔다 온 이유가 이건데 얘는 우변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었어. 그러니 일반항이 반드시 무슨 수열일 거고 등차 수열일 거니까 꿀 빨자라고 했던 거지. 근데 합이 3차인 수열 이 뭔지 우리 배운 바가 있나?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이런 3차 같은 건 야매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여기를 2차로 주는 문제를 꽤 자주 만나다 보니 언제나 야매만 절어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직거래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합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원리는 뭐야? 아까 본질이 뭐라 그랬어? n이었던 식에서 당연히 n-1씩 빼는 거다. 그걸 통해 꼼꼼히 구해봐야 된다요. 자, 그러니 당연히 n 곱하기 an은 일반항이 nan일 테니까 원래 식인 n을 대입한 n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빼줘야 돼요. 뭘 빼냐? n 대신에 n-1이었던 식. 하나씩 바꿔서 써봐. n 빼기 1, n 플러스 1. 그러면 하고 an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일단 양변에 n 먼저 지워버리니까 예쁜. 그리고 n 플러스 1도 묶일 것 같은데 n 플러스 1로 묶어.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 n 플러스 2랑 마이너스 n 빼기 남았다요. 맞나? 자, 그러면 당연히 얼마에? 3에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를 1부터 10까지 계산하래. 자, 센스있게 암산 얼마게? 195. 내가 왜 암산하라고 했냐면 왼쪽에 있는 거 절반이야. 좀 시를 넓게 가져봐. 이거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 반띵에서 195. 됐니?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요거도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야매는 언제나 되게 제한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적용 가능한 게 언제인지 모르고 남발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듣든가 아예 듣지 마. 오케이? 네, 조심해서 들으세요. 자, 아까 내가 떡밥을 깔아놨었어.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뭘로 시작하더라? 2분의 1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3분의 1의 n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전개를 통해 뭐냐면 4분의 1 곱하기 n의 4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아직 미적분 1을 공부 당연히 적분까지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살짝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드리면 미분이라는 게 있거든. 당연히 지금 미분을 깊이 수업할 거 아니니까 대충만 받아들여 봐봐. 미분이 뭔지 일부러 설명 안 할게.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x의 n승이라는 걸 미분한다라는 걸 여기다가 뿅 프라임 이렇게 읽거든. 어차피 나중에 배울게요. 걱정하지 마셔. 지금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n 곱하기 x의 n-의 1승 이렇게 되는 걸 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러다고 받아들여 주세요. 미분 몰라도 적분 몰라도 이해하게끔 해줄게. 그리고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편하게 말하면 미분 거꾸로 하기야. 그래서 예시로만 보여드릴게. x의 세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고 3x의 제곱이라는 걸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된다. 그게 정말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미적분 1 공부에까지 지금 이 사실을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배경지식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 대괄이 그대로 내려오고 차수 1 빼면 되거든. 뭐야? 2x가 되겠지. 그럼 거꾸로 2x라는 걸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x제곱이 된다고. 대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2분의 x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 뭐가 되겠냐? x가 될 거야. 왜? 개수 내려오고 이거 2분의 1 그냥 무시하면 돼. 나중에 곱하면 되거든. x제곱 미분하면 2x거든. 그리고 그거 반띵해 준 거예요. 그래서 x. 그럼 거꾸로 x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라고? 2분의 x 제곱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얘들아 3분의 1의 x 세제곱을 한번 미분해 볼까? 뭐 될 거 같니? x 제곱 될 거 같지? 그럼 거꾸로 x 제곱을 뭐 한 것이 3분의 x 세제곱이다? 적분한 것이 3분의 x 세제곱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4분의 1의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뭐겠니? x 세제곱. 그렇지. 4 내려왔다요. 약분되고 차수 빼기 1이니까 x의 세제곱. 그럼 x의 세제곱을 거꾸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더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여 더. 즉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시그마랑 되게 비슷해요. 미정의를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그마는 이산적으로 더하는 거고요. 자, 이때 말하는 이산적이라는 건 뭐냐면 띄엄띄엄이라는 뜻이야. 적분은 연속적으로 더한답니다. 쭉 더한대. 그래서 엄밀하게는 미세하게는 다르지만 아무튼 둘 다 더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자, 인테그랄이라는 게 적분하세요라는 뜻이거든. x를 적분하면 2분의 1x의 제곱이 된다고 했었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미분이야. 반대가 되는 걸 적분이라고 할 건데 기호를 이딴 식으로 쓸 뿐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이렇게만 쓸게. 인테그랄 기호 모를 수 있으니까 3분의 1 x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적분을 하면 4분의 1 x의 4제곱이 된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비슷하게.
오케이? 어디까지만 비슷하냐면 최고차항까지만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조금 받아들여지면 이 부분을 보세요. 얘들아, 뭔가를 시그마 했대 인테그랄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랬더니 몇 n 세제곱이 나왔니? 1n 세제곱이 나왔지. 맞나? 네. 얘들아, 인테그랄 적분을 해서 n 세제곱이 되려면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활용해봐. 뭔가를 적분했더니 요게 됐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배 되는 경우야. 그럼 뭐를 적분했으면 됐겠어? 3x제곱을 적분했으면 됐을 거야. 또는 반대로 n세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3n제곱이지. 그래서 일반항 k 곱하기 일반항 n 곱하기 an이 3n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겠구나 라고는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들 만해. 여기까지만 어떻게 이해하면 여기서부터는 쉬워. 봐봐. 왼쪽이 n 곱하기 an이야. 마치 함수에서 x 곱하기라는 인수가 있는 거라고. 뒤에 상수항이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머시기 n으로 딱 끝날 겁니다. 오케이? 아예 모르면 듣지 말라고 했어. 이거 이해 가능한 사람만 하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n이라는 것이 3n 플러스의 머시기처럼 생겼겠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빈칸만 채울 거야. 빈칸은 그냥 1 정도 대입해보지 뭐. n에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a의 원이 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즉 6이에요. 그거 맞춰주면 되네. 3n 플러스 3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써먹으란 말 안 할게. 그냥 이해가 간 사람 또는 필기해놓고 너네도 이제 이번 겨울 동안 미적분 1 공부해놓고 안 한 사람도 있구나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야. 그럼 그때 그 사람 그 일본 사람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군요 하고 그때 유레카 외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써먹을 사람은 써먹고 못 써먹으면 쓰지 마. 차라리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됐지?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문제 조금만 이어서 하고 수열합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부터 볼 건데 9, 10, 11, 12 요거는 진짜 그냥 기본 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이미 다 해결했을 법한 문제라서 건너뛸 거고 좀 이따가 직접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때. 그때 개별적으로 모르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13번과 14번 두 개만 좀 언급할 거예요.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두 문제를 한 번씩만 보자라는 취지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그마와 일반항 거기서 했었던 이야기예요. 자, 왼쪽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의 a에 2k-1이다 라고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3n제곱 빼기 n이래. 일단 우변 보고 좋아해야 돼. 일단 그냥 약골 빨 수 있으니까 우변이 약골 빨아놓자. 6n 빼기 얼마? 4면 되겠지. 첫항 2로 맞추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왜 좌변을 천천히 생각해야 될 텐데 언제나 일반항은 an이 아니고 천천히 보셔서 n일 때랑 n-1일 때 차이다 라고 했었음. 그럼 쟤는 당연히 n일 때야 맨 마지막이 a의 2n 빼기 1일 거고 하나 저는 2n 빼기 3일 테니까 누구만 남겠어? 2n 빼기 1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좌변은 a의 2n 빼기 1이다 라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돼. 진짜 너네가 낚이면 안 되는 게 우변입니다. 내신에 이런 거 나와놓고 낚이지 않고 와주세요. 1부터 2n까지의 ak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6n제곱 플러스 n이야. 자, 마찬가지로 우변은 꿀 빨면 돼요. 아무튼 상수항원은 2차식이네. 그러면 12n 빼기에 5네요. 첫항 7 맞춰주면 되니까. 맞냐? 근데 좌변이 a의 2n 그게 아니라고, 그죠? 뭐였죠? 2n 빼기 1. 뭐야? 네가 맞췄잖아.
맞다. a의 2n-1 플러스 a의 2n. 필드 충분히 오케이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봤더니 따라서 하고 a의 2n은 금방 구하자. 6n-1입니다. 왜? 왼쪽에 홀수항은 6n 빼기 4라고 줬으니 짝수항은 6n 빼기 1이겠거니.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달라는 것이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24까지고 마이너스 1의 케이스는 곱하기 ak래.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더하라고. 아니 더하는 관찰을 하라고. 뭘까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a1이고 플러스 a2 마이너스 a3이고 플러스 a4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 말은 내가 재구성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두 개씩 짝을 묶은다면 홀수항은 뺄셈 해주고 짝수항은 덧셈 해주시오 라는 거고, 두 개씩 묶을 거니까 총 몇 개의 꾸러미가 나오겠냐? 12개 꾸러미가 나오겠네. 그리고 a의 2k 빼기 1 마이너스 a의 2n 빼기 1 플러스 a의 2n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즉시 암산 가능. 얼마야? 둘이 빼래. 누구 빼기 누구지만 조심하고 3이겠죠. 그래서 3이 12번 반복되니까 36이다. 쯤으로 빠르게 마무리를 하자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줬어요.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식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지? 그러니 내가 1에 둬야지. n이 홀수라고. 그러면 n을 2k-1이다 라는 홀수로 두면 내가 a의 2k-1은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네.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2k 빼기 넣어볼게. 원래가 2분의 n 플러스 1이야. 그 n 자리를 이걸로 바꿔. 플러스 1의 제곱 2k 제곱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밑에 줄은 n이 짝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n에다가 2k를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a의 2k는 하고 구해줄 거고, 자, 주어진 모든 부분에다가 다 2k라고 대입해봅니다. 2분의 2k 전체 제곱 플러스 n자리에 2k 그 다음에 플러스의 1이죠. 따라서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하고 봤더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1부터 10까지의 합인데, 주어진 식이 홀과 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다시 내가 능동적으로 재구성을 해줘야 되겠다. 시그마 해놓고 홀수항인 2k-1과 짝수항인 2k로 쪼개면 1부터 5까지만 하면 되겠구만. 그죠? 여기서도 계산이겠죠. 자, 시그마 1에서부터 5까지 둘을 더해주시면 4k의 제곱 플러스 2k의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은 공식 뺄게요. 자, 지윤이가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4 곱하기 1하시다 밖에 4 뺐고요. 1부터 5까지 k제곱 몇 분의?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오케이. 플러스 2 곱하기 자, 혜린이 k 공식이니까 2분의 뭐 곱하기 뭐? 이 부분 2는 밖으로 뺐고 k에 대한 기본 공식 2분의 5 곱하기 6. 자, 마지막 소정이 1이 몇 번 있으니까? 5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약분하면서 암산 충분히 가능해요. 220 플러스 30 더하기에 5다. 255로 마무리해 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수열의 합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실 거냐면 다시 3단원 맨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빠르게 정독을 해주시고, 내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4번까지의 교재 문제 중에서 아까 건너뛰었던 쉬운 4문제 스스로 풀고 뒤에 답지 보고 채점해보시고 교재 완료 되시면 이제 숙제에 대한 추가 질문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는 언능 읽고 워크북 추가로 더 풀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렇게 진행해보자.